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 요즘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게 한때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쏘아올린 위대한 과학혁명,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단단한 땅, 이게 정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바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굳건히 딱 멈춰서 있다고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이 모든 믿음이 거대한 착각이었다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깨부셔야만 했던 그 철옹성 같았던 옛날 세계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천동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돈다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요. 신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했고,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가장 특별한 자리, 바로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태양, 달, 저 모든 별들이 우리 주위를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이게 무려 1500년 넘게 서양 세계를 지배해온 뭐랄까 거의 종교와도 같은 절대적인 진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자세히 더 오랫동안 들여다보니까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행운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저기 화성 같은 행성들이 하늘에서 쭉 앞으로 잘 가다가요. 갑자기 하고 멈춰서는 것처럼 보이더니 심지어 뒤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뒤에 다시 앞으로 가고요. 정말 기이하죠? 아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모든 게 그냥 얌전히 지구 주위만 돌아야 정상인데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정말 큰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정말 머리를 쥐어짜내서 만든 게 뭐냐면 주전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행성이 그냥 큰 원을 도는 게 아니라 작은 원을 뱅글뱅글 돌면서 동시에 그 작은 원이 또 지구 주위에 큰 원을 돈다? 이런 식의 설명인 거죠. 뭔가 옷에 구멍 나니까 계속 헝겊을 덧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설명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우주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거의 뭐 누더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바로 이 복잡하게 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단칼에 해결해버릴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를 들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거대한 혁명이 정말 조용하게, 그것도 그의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이 책을 자기가 죽기 직전에야 겨우 출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의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세계관의 차이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코페르니쿠스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있나? 그냥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꿔보자. 딱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골치 아팠던 역행운동 현상이요? 그냥 지구가 자동차 경주 트랙에서 안쪽 레인으로 달리면서 바깥쪽 다른 행성을 추월할 때 잠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복잡한 주전원 같은 땜질 처방이 전혀 필요 없어진 거죠. 이건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수학적인 단순함 그리고 우아함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그냥 책 속에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순 없겠죠? 코페르니쿠스의 이 조용한 혁명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고 불을 붙여서 온 세상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든 두 가지 결정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쇄술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구텐베르크를 떠올리지만 사실 1377년에 한국에서 인쇄된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무려 78회나 앞섰다는 거. 대단하죠? 아무튼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유럽은 그야말로 정보 대폭발 시대를 맞이합니다. 1500년까지 찍어낸 책이 무려 2천만 권이에요. 이게 그냥 책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전까지 소수의 성직자나 귀족들만 독점하던 지식이라는 게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다른 학자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위험하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도 바로 이 인쇄술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의 검열을 피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인쇄술이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강력한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이디어가 진짜라는 걸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 증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비밀을 엿본 새로운 눈, 바로 망원경이 필요했던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던진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임무. 이건 이제 이탈리아의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당시 막 발명된 신기한 물건, 망원경을 직접 개량해서요, 인류 최초로 저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 너머로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완벽하고 신성해서 마치 잘 닦은 구슬처럼 매끈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본 달은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산도 있고 깊게 파인 계곡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랑 다를 바 없는 흠집투성이의 돌덩어리였던 거죠. 완벽한 하늘이라는 믿음에 짝 하고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타자는 목성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목성 옆에서 껌뻑이는 작은 별 4개를 발견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해 보니 어라? 이 별들이 목성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목성의 위성이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왜냐? 우주의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의 핵심인데 지구 말고 다른 행성 주위를 도는 놈들이 있다는 게 딱 걸린 거잖아요. 천동설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금성의 위상 변화예요. 갈릴레오가 보니까 금성이 우리 밤하늘의 달처럼 초승달 모양이었다가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처럼 둥글게도 보이고 다시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변화는요, 오직 금성이 지구 바깥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때만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이건 천동설로는 절대, 네버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게임 끝이었죠. 갈릴레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망원경을 태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함의 상징이어야 할 태양 표면에 거뭇거뭇한 점들, 바로 흑점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태양마저도 흠집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태양 스스로도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하늘은 완벽하다는 고대의 믿음에 날리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자, 이제 증거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누가 봐도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1500년 동안이나 굳건했던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려는 권력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1633년 갈릴레오는 이단이라는 무서운 제복으로 로마의 종교 재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망원경으로 본 모든 진실을 사람들 앞에서 전부 부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살기 위해서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재판정을 나서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잖아요. 에프룰시 무오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의 몸은 권위에 굴복했지만 그의 정신, 관측된 진실을 향한 믿음만큼은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갈릴레오의 재판은 과학과 권위가 충돌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요, 단순히 태양계 지도를 새로 그린 것 그 이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어쩌면 지동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과학적 방법론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진실은 누가 옛날부터 그렇다고 말했다거나 높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실험하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낸다. 바로 이 생각의 틀이 탄생한 거죠. 건의가 아닌 증거를 가져와라. 바로 이 태도가 근대 과학을 움직인 진짜 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은 천문학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해준 백신, 오늘 아침에 확인한 날씨 정보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던진 조용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갈릴레오의 용감한 관측으로 이어진 이 기나긴 여정.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 과감히 질문을 던지고 맹목적인 권위가 아니라 냉정한 증거를 따를 때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요. 자, 하나의 아이디어가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의 우리 세상을 바꿀 다음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